섭씨 22도. 이것은 어느 집 내부의 온도입니다. 지금 밖은 2월이고 땅은 얼어붙었으며 초원에서 시속 32km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고 이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도 없으며 난방 고장으로 인해 가스나 전기 수리 차량이 이 주소로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이 집은 지하에 있지만 벙커나 대피소는 아닙니다. 남향 창문, 주방, 침실, 거실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주택이며 에어컨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는 1m 이상의 흙더미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 주택과 지하에 묻힌 주택을 비교한 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지하 구조물이 지상 구조물보다 에너지를 72%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나 30%가 아니라 7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한다면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실패해서도 아니고 물리 법칙이 불확실해서도 아닙니다. 건설업계에 자금 지원을 받는 한 민간 단체가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과 코드를 작성한 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 코드를 채택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영원히 스스로 난방을 해결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이자 난방 시스템 판매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집이 절대 제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이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가 없도록 저희가 정보를 파헤쳐 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막 고원의 한 동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쎄요, 마트마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원들은 이 구조물 중 일부가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집들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암석을 아래로 파내어 만들어졌습니다. 깊이가 6~9m에 달하는 개방형 중정이 있고 다양한 층의 벽을 수평으로 파내어 만든 방들이 있습니다. 중정은 빛과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각 방을 둘러싼 흙이 나머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 온도는 겨울의 영하권부터 여름의 43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엄청난 온도 차이입니다. 연구원들은 그 방들 내부에서 단열재나 기계장치가 아닌 깊이 자체를 통해 1년 내내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되는 일정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동쪽으로 0km 떨어진 중국에서는 기원전이 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해온 지하 주거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지하주택 설계에 대한 결정적인 연구를 수행한 지하공간센터는 기초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조물의 열적 안정성이 10여 년 전에 이 작은 마을의 집들을 기능하게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리 법칙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표면 4.5m 아래의 토양은 해당 기후의 연평균 기온과 동일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일부 도시의 경우 1월이든 7월이든 토양 온도가 11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21도이거나 9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추운 겨울 주간의 지표면 공기보다 15도 더 따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흙은 단순한 단열재가 아니라 열 배터리로서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몇 달 동안 저장했다가 자체적인 주기에 따라 방출합니다. 7월의 차가운 벽은 옆방의 열기를 흡수합니다. 1월의 따뜻한 벽은 주변 공간에 저장된 여름의 열기를 발산합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연료도 매달 청구되는 요금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상에 건물을 짓고 기계가 만들어내는 열의 돈을 지불할 생각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반구의 모든 문명이 이해하고 있었던 질량과 깊이의 물리 법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멈추었을까요? 현대적인 지하주택 운동은 당신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70년대 초반 석유 파동 기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료 가격이 폭등하자 주택 소유자들은 더 이상 연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내놓은 해답은 집을 땅속에 짓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까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수천 채의 지하주택이 완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대학 지하공간센터에서 발표한 지하주택 설계 지침서가 25만 부나 판매되었습니다. 한 회사는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후 고객들은 그 집을 그들이 살아본 곳 중 가장 조용하고 열적으로 안정적인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1981년 이후 650채 이상의 집을 완공했으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건축업자들이 관찰해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주택은 일반적인 지상 구조물보다 극심한 외부 온도 변화에
훨씬 덜 취약했습니다. 135제곱미터의 일반 주택과 동일한 지하 구조물을 비교한 연구에서 지하 주택의 에너지 소비가 72%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학술 문헌에 인용되었으며 여러 기후대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효과가 있었고 집들은 사람이 살기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건설업계가 파는 그 어떤 것보다 유지 비용이 극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금 지원이 사라지고 연구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며 정부가 아닌 민간 NGO가 작성한 건축 코드가 이 모든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통제하는 조직은 사실상 민간 NGO입니다. 이 단체는 모든 도시의 주택 건설 기준을 관리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은 건축 자재 제조업계를 대표합니다. 그들의 기업 회원 중에는 2023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주 및 연방 차원의 대안적인 건축 방법에 대한 규제에 반대한 140명의 회원을 보유한 무역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한 조사에서는 이 산업단체가 건축 코드의 개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밀 합의가 폭로되었습니다. 지하 건축물은 국제 주거 코드에서 명확하고 전용화된 규정 준수 경로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하에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는 코드에서 대안적 수단 및 방법이라고 부르는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문서화 및 도면 검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드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489, 300원에서 137, 200원 사이입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이 서류 작업 비용이 에너지 절감액보다 더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지역 건축 공무원들은 지하 주택 설계를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를 인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벽이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이 승인된 목록 외의 건축 유형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 계획 규정은 구조물이 지상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을 정의하므로 이러한 지하 옵션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코드는 지하 주택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기능적으로 금지와 동일하며 에너지 요금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절차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4년 일반적인 한 가구가 에너지 비용으로 약 921, 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청에 따르면 난방과 냉방이 이 금액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소유지 아래에 있는 흙이 무료로 해결해주는 문제에 57, 970, 0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기후 조건에서 일반 주택과 지하 구조물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지하 주택이 72%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부 웹사이트조차도 지하 주택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발표되었고 학계의 평가를 받았지만 단 한 번의 절차에서도 인용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는 것은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직들의 제안뿐입니다. 완공된 날 이후로 공급망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집은 그 산업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주 오류입니다. 개량할 수 없고 서비스 계약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필터를 교체하거나 프레온을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엄격한 도시 계획 규정이 없는 농촌 지역에 있다면 많은 곳에 존재하는 건축주 면제 조항 덕분에 국제 코드의 전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의 주요 주거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허점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지역 건축 공무원을 만나보세요. 지하 건축과 대안적 방법을 통한 승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당국이 적대적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감독관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적합한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기본 설계 요구 사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태양열 흡수를 위한 남향 유리벽, 흙으로 덮인 3면의 콘크리트 벽이 필요하며 지붕 방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멤브레인 선택과 배수 설계가 구조물이 수십 년 동안 건조하게 유지될지 아니면 처음 5년 안에 문제가 발생할지를 결정합니다. 환기는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천장 위에 1.5 두께의 흙이 온도를 유지합니다. 9월에 그곳에 저장된 태양열은 1월까지 방출됩니다. 겨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성 자체를 몇 달 전에 모아둔 열의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물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묘사합니다. 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안으로 들어서면 공기가 즉시 바뀝니다. 단순히 온도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여름철 석조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밖은 영하 20도이지만 안은 영상 20도이며 보일러도 없고 가스 요금도 없습니다. 그저 지구가 항상 해왔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식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이 돈을 지불할 때 이익을 얻는 산업에 의해 단지 불편하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